준산통 동화셈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6단원에 다른 데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동화셈 방식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왜 그러냐면, 6단원 요점 정리한 거 통합사에 있잖아요, 유튜브에. 그거 말고 이거는 카페에다 만들 거예요. 자, 보면, 정의라고 했을 때, 이게 정의하고, 법적 안정성하고, 이거는 한목적성. 이게 법의 산호세예요. 그러면 법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냐면 헌법 10조의 행복에 합치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걸로 간대요. 거기서 되게 필요한 두 가지가 정의. 이 정의는 옳은 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위해 투쟁도 해야 되고. 그럼 이 안정성은 뭐냐? 안정성은 법이 지금 있는 걸 그래도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정을 위해서 소급하지 말라. 법도 소급하지 말라. 여러 가지 원리, 그 법을 지키는 세 가지 이 트라이앵글이 이렇게, 세 가지 트라이앵글이 이렇게 정의, 안정성, 한목적성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정의는 이 한목적성을 하기 위해서 한목적을 바탕으로 해서 헌법은 기본권이 있고 여기에 통치구조가 있어요. 통치구조가 한목적인 행복을 위해서 행복 추구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이 기본권은 자유권과 평등권, 사회권이 있어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이 통치구조에서는 삼권분립, 법원, 국회, 행정부하고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이 정의도 뭐라고? 이렇게 한목적성을 위해서 가보면 기본적 권리를 지켜서 준수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 권리를 준수해야 되는데 이 정의와 관련성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기본적 권리를 지킬 때 안정성은 법조문으로 써주는 게 제일 좋은데 법정으로 썼는데 사람들이 잘 안 지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럼 정의로 투쟁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렇게 정의로 투쟁하는 사람들이 사회 통합을 이룰 때 이 정의감과 안정성을 균형을 이루어서 되어 있을 때 사회 통합이 더 잘 되죠. 자, 안정성은 보수 중심으로 그냥 지키면 되니까. 정의 개념은 같이 좀 나눠서 평등하게. 이렇게 하면서 진보 중심으로 했을 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 생활 속에서 정의롭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마이크 샌델이 유명한 강의를 해서 책을 쓴 거예요. 강의 자체를 묶어서. 이런 것처럼 사회 발전에 어떤 사람이 보상을 받을 때,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을 때, 그러면 이게 공평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생각대로 된다는 거야.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되는 것도 이것도 이렇게 되면 더 안정적일 수 있는데 안정성은 뭐라고요? 법조문 자체나 그 전에 신뢰관계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정의는 마땅해야 돼. 당위적이어서 마땅하게. 정의롭지 않은 거는 부당하잖아. 이렇게 부당하다. 그럼 마땅하다는 게 뭐냐? 마땅하다. 맞다. 마땅하다는 것은 이걸 당위라고 해요. 당위. 그럼 당위는 뭐냐? 마땅히 하다라는 뜻이야. 그럼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 판단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 판단이 뭐야? 마땅히 해야 되는 게 정의야. 그럼 정의가 뭐야?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죄를 지었는데 처벌을 안 받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데? 부당하게 처벌을 받아. 이유 없이.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땅하다, 당이다, 이 가치다. 이게 사회가 발전하면서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 기준들이 다 달라요. 마땅한 기준이. 옛날에는 방에서 아버지들이 이렇게 담배를 딱 넣으면 자식들이 지렛대리 갖다 주고 그랬어요. 왜 입을 쩍 벌려요? 시대마다 기준이 많이 달라진다고. 엄청나게. 왜? 사회과학적, 사회 합의에 있어. 그럼 이걸 뭐라고요? 사회의 상당성이라는, 상당성. 뭐라고요? 상당성. 되게 애매하죠? 상당하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상당성, 사회상규. 사회의 일상의 규칙, 사회상규. 사람들이면 누구나 인정하는 규칙들. 그걸 사회상규라고 그래요. 법에서. 사회상규, 형법에서 상당성, 이렇게. 자, 불평등 보세요. 취업할 때,
불평등해요. 부도 불평등해요. 남녀도 불평등해요. 그러니까 평등하지 않다를 정의로 보는데, 그죠? 자유권과 평등권이 있어요. 자, 안정성은 어느 측면이 더 강했어요? 자유측면이 자유롭게 내 재산 건들지 마. 내가 자유롭게. 여기 개인의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안정성은. 정의는 좀 평등하게 나눠줘. 이렇게. 평등하게 됐으면 좋겠어. 공평하게. 이해되세요? 그럼 누군가가 A와 B의 평등을 주장하면 누군가 개입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중간에 제3자가 C가. 그래서 국가 개입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걸 사회권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불평등해. 평등하지 않아.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열심히 했는데 사회조건이 권력, 재력, 사면 있잖아. 지연, 학연, 혈연, 세 개. 뭐라고요? 지역 인연, 학교 인연, 가족, 혈연, 엄마, 아빠 복부 이렇게. 요 세 개 때문에 사람들이 팔이 안 굽는다거든, 이거. 불평등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각자가 마땅히 당연히 가치지. 받아야 할 목을 공정하게 못 받으니까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대우든 보상이든 처벌이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마땅히 내 건데 못 받는다는 거죠. 뺏기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의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 사회 이익이나 부담에 있어서 내 거는 나한테 달라고. 그죠? 치우치지 말라고. 그래서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네 거는 너한테 줘라. 이거 법률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 공평하게 해라. 이렇게 안 쓰겠어, 법률에다. 불공평하게 해라. 이렇게 쓰겠어.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아니잖아. 법은 그냥 써 있는 거잖아, 그지? 그 실행에 관해서 이 법적 안정성을 이 한 목적에 맞게 실행을 해야 되는데 개인의 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돼버리면 정의가 안 된다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정의가 안 된다고. 이게 불평등하다고. 그럼 불평등. 그래서 평등하게. 그럼 평등이 뭐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평하게 좀 해주라고. 공평하게. 평등. 평장에서 공평. 동등인데 이건 내 능력에 따라, 내 노력에 따라 동등하게. 에? 공정하게 해라고. 그래서 공평과 정의를 합치니까 공정성이 되는 거야. 공정성. 공정사회 알겠죠? 그러면 공정사회 뭐야? 공평이니까 평등이 있고 이건 정의가 있는 거라고. 됐어요? 응? 자, 정의가 요구되는 거. 사회 구성의 기본권은 뭐가 있어? 자유권하고 평등권이 있다고 했잖아. 자유권은 안정적으로 내 재산인데 뺏어가지 마. 왕아. 이런 바탕으로 소극적 권리로 출발한 거야. 응? 근데 평등권은 뭐라고? 너랑 평등해야 돼. 너랑 평등해야 돼. 왜 차별해? 이렇게 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차별하지 맙시다 하면서 점점 평등권이 커진 거야. 옛날에는 시장에 있는 부자만 투표하다가 싸울 수 있는 사람만 투표하다가 일반인 노동자도 투표하다가 여자까지 이렇게 투표할 수 있는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이렇게 점점 커진 거야. 평등권. 그죠? 자, 이렇게 평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특별한 이유로 이걸 차별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평등을 지키자는 거야. 정의로.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는 자유권이나 평등과 같은 개인 기본이 써있어. 기본권이 실현이 안 된다고. 실현이. 자, 기본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게 뭐라고요? 헌법 10조라고. 이게 뭐라고? 이 목적이라고. 사람의 목적. 한목적성. 이 한 목적 목적에 합치된 인간의 행복 추구. 이게 인간의 조롱과 같이 행복 추구권이야. 이 행복을 추구하는 이 목적에 맞게 뭐라고? 법도 안정돼야 되지만 정의 측면이 약화됐으니까 이걸 좀 강조를 해보는 거야. 정의. 왜? 안정성으로 법정을 만들었잖아. 근대에서. 그럼 만드는 거 좀 실현 좀 하라고. 실수 좀 하라고. 정의 실현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회 통합. 정의를 바탕으로 사회를 통합해야 된다는 거. 불신이니까 통합이 안 되지. 왜?
자, 니네만 갖고 법 만들어 놓고 우리는 안 껴주니까 통합이 안 되지. 그러니까 평등하게 이걸 대우를 해주면 통합되겠다는 거잖아. 됐어요? 자, 법과 제도 만들어졌어. 요걸 정의롭게 실행해보라고. 그래야 공동체가 돼서, 나도 공동체에 들어가 하겠지. 맨날 내가 노예처럼 내가 무슨 공동체, 여기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먹고 살지만. 어? 그러니까, 정의는 이 사회를 안에 있는 걸 조각조각 하는 걸 얼마나 단단하게 해나갈 수 있냐는 그런 요소라는 거지. 사회를 유지하고. 근데, 자, 정의를 했을 때, 자, 분배적 평등이 있고, 능력에 대한 평등이 있고, 이거 정의잖아, 정의. 정의관념 중에서 요거를 말고, 평등을 강조하는데, 아니, 뭐 평등만 있냐? 아니야, 기타 요소도 다 있겠지. 자, 한정된 사회 자원을, 희소성이야, 이게. 한정된 사회는. 희소한 자원을 분배한 거야. 그럼 분배하는 거야, 배분할 때. 그럴 때, 분배적 정의, 평등하게 접근하라고. 자, 돈이든, 소득, 돈 벌 기회, 이거 뭐라고? 학교 갈 기회, 어떤 지위를 얻을 기회, 이런 다양적 사회 자원이 있는데, 요거를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누구한테 얼마나 나눠주냐,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 예, 지원금 나눠줄 때도. 누구한테? 상위 계층도 할 거냐, 하위 계층 할 거냐, 상하이 전체를 할 거냐, 몇 프로를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소득 격차가 심했던, 힘들었던 사람을 할 거냐, 집단을 할 거냐, 여기에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 그제? 이게 분배적 정의야. 코로나에서 엄청나게 강조된 게 이게 분배적 정의. 그죠? 이거를 실질적으로 기준을 말해서 사람들이 이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다. 딱 그러면, 그 기준을 이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럼 그 기준 문제도 있지만, 기준 안에 드느냐 안 드느냐 있잖아. 그게 공정이 달라진다고. 이해됐어요? 이거 되게 힘들어. 이 기준 정하기가. 이거 엄청나게 먹고. 왜 하필이면 이 기준이냐고. 이거 올리라고. 그러면, 금액이 뭐더라. 뭐, 그럼 이 금액이 왜 모자라는 거야.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이 기준의 합의도 되게 힘든데, 기준을 정해서 또 지키는 것도 또 힘들고. 왜 기준을 살짝 두서 나 막 속이잖아. 나는 넘었어요. 아니, 나랑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게 분배협정이고,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데, 분배 기준이, 자, 잠재력을 어떻게 알아? 그지? 개인의 잠재력. 재능. 그죠? 잠재력 어떻게? 실현 기회가 없으면 알 수가 없어. 실현 기회가 없으면. 타고난 재능이 있는데, 환경, 그죠? 타고난 재능. 이거 내가 얻고 싶어서 했어? 환경, 내가 얻고 싶었어? 그러니까 부모님 만나는 게 필연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거야. 어느 집에 태어났느냐. 능력평가를 정확한 기준만 하기 힘들어, 잠재력은. 그지? 여기서 수시를 할 때,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하면, 잠재력을 본다고 그러는데, 그 2차에서, 1차는 성적을 받냐, 성적. 이건 정량적이라고, 양으로. 정량. 양. 근데 2차에서 면접하고 그럼 교수님들이 오랜 경험으로 정상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이때 잠재력을 봐. 이때는 성적만 봐. 학생부 종합도. 이해됐어요? 자, 그런 상황이니까 잠재력?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 내가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봤는데 골프를 되게 잘 칠 수 있을지, 뭐 승마를 안 했는데 승마를 엄청 잘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지. 안 해봤으니까. 이해됐어요? 이걸 분배 기준으로 삼는데, 잠재력과 재능을 어떻게 실현 기회가 없으면 이걸 재고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재고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냐. 안 그래?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발레 배우는 게 싸게, 우리나라는 발레 배우는 게 비싸거든, 어느 정도는. 그런 것처럼 태어난 곳이나 사는 거에 따라 달라. 예를 들어서 잠재력 엄청나게 있는 애들이 아프리카에서 물 뚫어 다니다가 시간 낭비해가지고 발전 안 될 수도 있지. 정말 똑똑한 애들이, 그지? 그런 느낌이 있어, 어떨 때. 그래가지고, 야, 쟤는 한국애지만 대전 중심가에 사니까 공부할 기회라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애는 공부할 기회조차 없어가지고 힘든데, 야, 쟤가 아프리카에 오고
그냥 보나? 이런 생각 가끔가다 하는데. 나도 내가 얘들 가르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해. 자, 어쨌든 또, 업적에 따라서 내가 했으면 업적만큼 돈 달라고 내가 한 만큼 노력을 했지. 성취했지. 그럼 돈을 주든지 직위를 줘야 되는데 무시하면 일하겠어. 자, 장점 문제는 각자가 달성한 결과를 객관화 수령할 수 있어서 평가 측정합시다. 돈을 얼마 더 하게 했어? 예를 들어서 판매량 얼마나 더 늘었어? 이렇게 객관화 수량화 몇백만 원에서 몇백만 원 됐어? 이렇게. 그죠? 주관적 편견을 빼고 공정성 확보할 수 있음. 뭐 이렇게 수치화하면 객관화 수치화하면 일은 업적만큼 보상하니까 열심히 해. 근데 단점은 나는 1등 해버리면 돼. 사회적 작하고 업적 쌓아야 되니까 옆에 있는 동기들이나 아니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 다 박살나는데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지. 이 업적이 뭐야? 이게 업적이? 동기와 객관적인 점수, 수능 점수. 아니 수능 정시 점수로 객관화 수용하니까 공정하죠? 한 만큼 보상받죠? 근데 뭐라고요? 사회적 약자는 뭐예요? 아니 수능 정시를 하려면 투자를 한 만큼 이기니까 학원 간 만큼 이기죠. 그러면 이거 학원 못 가는 애들은 정시 힘들겠죠? 시골에서는 학원도 없어 동네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골 애들은 뭐 좋아해? 수시. 왜? 내신 학교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잠재력도 평가해줘. 근데 도시 애들은 학원 많어.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경쟁이 심해. 수시는. 왜? 이것저것 해야 될 것도 많고 막 안에서 경쟁이 너무 심해. 차라리 그냥 전국 정리. 여기 말고 시골 애들까지 포함한 전국 정리 하자. 그래서 수능 정시 하잖아. 이해되죠? 자, 필요에 따라 분배. 그러면 뭐라고? 충족하는데, 자,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하게 되는데, 이상적이기도 하지만, 자, 이 부자야. 이거 돈 드는 거 필요해? 보조금? 안 줘도 된대. 근데 이 작은 보조금, 여기 가난한 사람이야. 도움은 되게 많이 되는데. 그럼 이쪽에다가 필요에 따라 하는 게 맞지. 뭐라고? 얘도 인간다운 생활하니까 얘까지 포함해서 플러스 알파로 최대한 인간다운 생활하는 사람을 늘리자. 이렇게 사회복지나 이런 거죠. 사회사회를 무리하지 않게, 무한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수 없지만, 그죠? 최대한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이쪽으로 일상적인 사회가 사람답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몰아넣어서 그랬더니 여기는 플러스 알파를 주지 항상. 되게 신기한 게 정부에서 플러스 알파를 주는 돈하고 자기가 돈을 이렇게 벌잖아. 그럼 플러스를 없애. 그럼 이거 힘들잖아. 이거 안 하고 그냥 플러스 알파 타는 게 더 편한 사람, 이거 일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이 일을 포기해. 실제로. 자, 업적을 쌓으려는 개인동기, 이걸 발전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갈 수 있잖아. 근데 이게 힘들어. 그럼 이걸 안 하고 그냥 이것만 받고 살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꾸 도와주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기 전에 도움 받아서 익숙해져. 도움 받는 게 익숙해지는 사람도 있어. 실제로. 그럼 좀 슬퍼, 그런 거 보면. 그래서 도와주더라도 굉장히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줘야 돼. 그래서 되게 어려워. 잘 도와주는 게.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필요다, 업적이다, 능력이다, 분배다, 그럼 다, 그쵸? 각각의 상황이 있는데, 이게 정의가 있잖아. 정의, 관점이 다 달라. 그런데, 자, 어떤 사람은 자유주의에서, 자유가 제일 수용하죠. 사실은. 출발이니까. 소중한 가치 맞아. 독립적인 개인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야. 자기가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침해하지 않아야 돼. 그 다음에, 누가? 타인이 뭐야? 왕이나, 옛날에는 왕이나, 정부에서 침해 안 하고, 시민들, 시장에 있는 돈 많은 애들이 내 돈 좀 안 뺏어갔으면 좋겠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는데 왜 자꾸 뺏어가, 이렇게. 그래서 개인의 잔류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서 내 돈, 시장에 있는 시민이잖아. 시장에 있는 부자, 상인들. 내 재산 좀 안 뺏어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권리청원, 권리장전, 대장전 주고 좀 함부로 뽑지 말고 써있으면 계획된 대로 좀 뽑으라고. 재산 좀 빼가라고.
이렇게 되니까 나 개인이 선이야. 얘네는. 그러니까 공동체가 나라나 왕이 개인에게 시장에 있는 세면하게 특정한 가치를 강요하면서 너 이거 맨날 하라고 이렇게 왜 강요하냐고. 내가 돈 버는 건데 나 좀 내버려둬 이렇게 되는 게 자유주의예요. 근데 공동체는 뭐냐. 공동체는 이렇게 자유주의로 뒀더니 아니 이렇게 시장에 있는 부자들은 괜찮은데 이 나머지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걸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 뒤업자 이게 부르주아지 부자 이게 피나게 일하는 프롤레타리아 이건 공산주의 혁명이고 이해돼요? 이렇게 시민들이 있으면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해서 농민들이나 노동자나 이런 사람까지 해서 같이 잘 공동체로 지내자. 이게 공동체주의예요. 그럼 인간의 삶에서 공동체가 가지는 의미 중시해야지. 그래서 개인의 공동체에 영향을 받으며 소속감,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야 너만 잘 산다고 되냐? 얘네들하고 반란 일어나고 힘들고 이 사회가 불안하면 너도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느냐? 니네들이 일 얘네들한테 시킬 때는 얘네들 임금도 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영향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지. 이 다른 적들도 있는데 왜 안에서 싸우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소속감, 정체성 얘기하고 그런 상황에서 민족주의 국가라는 것도 한성하고 그지? 우리 민족끼리는 그러지 말자 하기도 하고 아니면 국가주의로 야 국가가 최고인데 왜 그러냐? 국가주의 파시즘도 나오기도 하고 이해됐어요? 이렇게 두 판으로 나누는 공산주의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선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동선을. 근데 이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해서 개인은 참어. 이게 국가주의야.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죽어. 그 공동체의 대빵은 천황이야. 천황을 위해서 죽어. 이렇게 되니까 예! 하고 죽은 거예요. 일본 애들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공동선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막 나치즘도 될 수도 있고 파시즘도 될 수도 있고 그죠? 자, 공동체는 개인이 공동체 가치를 함양 올리고 공동체를 공유하는 가치하고 장려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이 개인만 단단한 거는 개인주의예요. 완전히 개인주의. 근데 원시 사회는 공동체도 없고 개인도 없었어요. 이렇게 개인주의. 공동체만 딱 있고 개인은 없어. 이건 국가주의예요. 완전히. 이건 점점점으로. 이건 국가주의. 국가주의 전체주의. 나치즘, 파시즘까지. 됐어요? 요거 있고 이거 느슨한 건 이게 완전 개인주의 사회예요. 개인주의 사회. 됐어요? 근데 이상적으로 전체도 있고 요 안에도 단단해요. 이거는 없어요. 그냥 이상사회예요. 이상사회. 이건 원시사회, 이상사회. 그러니까 개인주의하고 국가 전체주의하고 팽팽하게 맞섰다가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 또 팽팽하게 맞섰다가 이렇게 좀 이 선 흐릿하지만 이 개인주의 안에다가 요 선을 흐릿하지만 이 선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거고 얘네들은 국가주의만 하다 보니까 너무 망했어. 그러니까 요 안에도 요것도 좀 새카맣게 개인도 인정해주잖아. 이렇게 해서 합쳐진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개인주의와 국가 전체주의의 중간쯤 다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고요? 완전 개인주의는 벗어났어. 지금 완전 국가주의도 벗어났어. 대립해서 이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 정도를 입장을 한 거죠. 이쪽에서 이만큼 옮긴 거야. 국가주의 쪽으로 전체 공동체주의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개인과 공동체는 치우치면 한쪽만 하면 완전히 개인주의 하면 나 내 맘대로야. 센 놈만 얘기야. 공동체주의를 하면 개인 꼼짝 말아야 국가가 하면 당연하고 다 줘야 돼 국가한테. 공산주의야 무슨 사회주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만도 아니고 그치? 극단적인 이기주의잖아 이거는. 이기주의는 남을 해쳐. 자 여기는 이기주의는 남을 이겨서 해쳐. 남을 피해를 줘. 개인주의는 남을 피해는 주지는 않아. 근데 국가주의는 뭐야? 개인을 해쳐. 내 맘대로. 사회주의는 뭐야?
국가 전체주의보다, 공산주의보다는 조금 그래도 개인을 보장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요 사이에 이게 딱 중간이라면 우리나라는 이 정도에 있다고, 이 정도. 개인주의에서 약간의 사회성, 평등 개념을 좀 더 지금 딴 거라고. 자, 자유와 권리 침해, 공동체를 위협하면, 이거 위협하잖아, 개인이. 집단 이익만 하면 전체주의야, 그냥. 그러니까 상호 보완해야 된대. 최대 보장하고, 하고. 완전 개인성과 공동성을 좋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지, 사실. 자, 경제도 그래. 완전히 자유주의였어, 자유주의. 자유주의에서 2차 대전이 되면서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물건을 만들어놨는데 전쟁이 끝나니까 팔 데가 없어. 그러니까 공장 다 문 닫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국가가 개입했어. 국가가. 그죠? 국가가 개입하니까 이게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이거 뭐라고? 수정자본주의를 하는 거야. 수정자본주의. 그러면 수정자본주의 할 때 자유 말고 자유를 수정하면 뭘 집어넣으면 돼? 평등을 집어넣었어. 아, 그러면 뭐라고? 평등이라는 것보다는 이거는 국가 개입해서 조절한다. 자유는 개인이니까. 공동의 이익을 위한다는 걸 여기다 재보니까 수정자본주의가 됐더니, 수정자본주의 했더니 안 해. 국가에서 해줄 때까지 기다려. 요 수정에 맞들여. 그 다음에 이게 자유주의 하는 것보다 어차피 긍정해. 그러니까 자유주의들이 힘을 되살려서 이걸 뺏어와. 이게 또 신자유주의야. 그러니까 경쟁하게 해. 뭐 이렇게. 뭐 보호했던 거. 경쟁하게 해. 뭐 이렇게. 신자유주의를 했더니 이게 뭐라고? 경쟁 때문에 폐해가 심하. 그래서 다시 또 여기다가 수정으로 넘어온 거야. 이게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신자유주의. 자유는 보수당, 옛날에 한나라당 이런 게요.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복지를 강화하고 그러는 거야. 이때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해돼요? 그 전에는 뭐라고요? 그 전에 군사정권이든 뭐든 개인의 자유, 돈 많은 재벌 중심으로. 이해돼서 이렇게 변화되는가? 자,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냐? 불평등하게 되면 부자는 부자 되고, 부익부, 빈익부.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권력자는 더 권력 갖고, 지위가는 갖는다고. 희소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니까, 개인이나 집단이 다 서열화되고, 꼼짝 못하고, 이렇게 상명하복하고, 그제 지역에 따라 개인이, 그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딱 밀어주고, 집단도 그쪽만 밀어주고, 재벌 집단만 밀어주고. 그러니까 재벌 서열 짝 쓰고, 대학 서열 짝 쓰고, 짝짝 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불평등도 심화돼 가서 고착되니까 구성원들이 더 이상 사다리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한 거야. 특히 이게 장난이 아니야, 양극화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부자랑 공무 가난한 사람하고 이 중간계층이 몰락한 거야. 원래는 이렇게 돼야 안정적이라고. 상위층 조금, 하위층 조금, 이렇게 중위층이 두껍게. 근데 이렇게 됐어. 공부도 그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던 공부가 요거는 좀 두꺼워져서 이렇게 동그랗게 됐고, 여기 있는 애들, 요만큼 애들이 다 몰락했어. 그래서 몰락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어. 상위층, 중위층, 하위층. 이걸 뭐라 그래? 양쪽으로 갈라졌지. 그래서 이걸 양극화라고 그래, 양극화. 재산도 양극화됐고, 공부도 양극화됐고, 생활도 양극화돼서 중간계층이 감소해 점점. 상층과 하층이 양극단으로 쏠려. 개인의 소득의 차이나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경제력으로 투입한 교육 요건도 달라져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그러니까 여기에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악착같이 여기 안 들라붙으면 무조건 떨어져. 위로 안 달라붙으면. 공부도 그래. 그래서 경제적 교육 격차는 교육 기회가
투자비가 다양한 격차가 돼서 완전히 이제 부모는 잘 살면 투자 많이 해서 자녀가 잘 살고 못 살면 배울 기회가 없어. 아니 배울 게 있지. 유튜브 보고 악착같이.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악착같이 안 배우니까 그렇게 하는 걸 누구 얘기도 안 해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시간도 안 나고 쉽지 않아진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혼자 하네. 여기서 개천에 욕난다고 유튜브 보고 혼자 하네나 얘는 노력하지 그지. 여기는 부모는 더 독해. 이만큼은 노력해서 되는 줄 알아? 시키면서 거기다가 학원 가고 거기다가 과외 하고 똑같이 노력하는데 얘는 이거 세 개 다 하고 얘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차이가 벌어져서 못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상류초는 이제 못 올라가는 게 폐쇄적 구조라는 거야. 옛날에는 개천에서 욕이 났는데 지금은 개천이 다 말라서 용이 클 수가 없대. 옛날에 개천이라는 것은 그래도 먹고 살고 같이 대화를 하고 할 수 있을 만큼 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대. 가난은 더. 도시의 개천은 다 말라붙었어. 자, 사회적 약자에서 장애인 차별, 여성 차별, 이게 이제 제일 이주 노동자 차별, 북한 탈주민 차별, 핫한 게 이제 장애인하고 여성 차별이죠. 그죠? 미투도 하고. 그래서 사회적 약자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평등 대우받아. 그러니까 그 입장이 안 돼봐서 그렇지 대보면 진짜 많이 느낄 거야. 성별, 남녀 여자였다. 그치? 남선택, 여선택부터 해갖고 직급이 달라. 장애 있으면 완전 차별당하는 거고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안 줄었어. 한참 장애 더. 그래서 장애인 대우해주면 왜 이렇게 대우해주냐? 기준이 차별이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대우해주냐 그러지? 출신 지역도 아직 한참 남았어. 출신 지역 분배하고 그러잖아. 내가 능력이 더 좋은데도 출신 지역 분배한다고 나 안 쓰고 저쪽 지역선 없어. 그것도 역차별이야. 내가 출신 지역 때문에 출세하는 사람은 차별인데 내가 능력이 더 좋은데 저쪽에 능력 없는 사람을 출신 지역 분배한다고 그 사람 써. 그럼 난 역차별 당했다 그러는 거. 이해되세요? 선입견은 먼저 갖는 거. 편견은 치우치게 사는 거. 잘못 생각하는 거. 차별을 인정한다고 차별하고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차별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차별 교육 많이 하자는 건데 많이 하면 귀찮게 뭐 그런 걸 해 알았어 이해했어 지겨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선입견 먼저 갖는 거 편견 치우침견에 어쨌든 구성원들의 기본권 다 침해하는 거고 공간 불평등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우리나라는 서울대랑 그 밖이래. 우리나라는 강남과 그 밖이죠. 우리나라는 삼성과 그 밖에 회사가 있대. 그래서 삼성 다니고 강남에 있고 서울대 졸업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성골이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 아파트는 다 10억이 넘었어 평균이. 도시에 가면 비수도권 저 시골에 가면 똑같이 30평인데 1억짜리도 있고 8천만 원짜리도 있고 뭐 장난 아니잖아. 도시와 농촌, 도농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농촌에서 시험 봤을 때 시험 난이도 농촌에서 1등이야. 전교 1등. 도시에 오면 반에서 15등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럼 이 전교 1등하고 이 도시의 전교 1등하고 똑같이 보냐? 아니요. 학교 점수 플러스 알파 곱하기 플러스 알파야. 이것도 곱하기 알파. 야, 농촌에서 전교 1등인데 충격 떨어졌어. 이해됐어? 애들이, 너 시골 가갖고, 제가 전교 1등 하면 되잖아요. 소용없다니까. 실력대로 봐. 사람들 바보 아니라고. 자, 사회자원이 불평등하게 분포하고 있어. 야, 도시 대전만 봐봐요. 공원 숱하게 있지. 저기 뭐 평성청소년 저기 무슨 공원 붙어 있고, 백화점, 저기 뭐, 미술관도 있고, 음악관도 있고. 도시에 있어, 시골에? 농촌에서 이렇게 해서 클래식 한번 들으려면 대전 나와야 되나.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 경제발전, 왜 그런지 알아? 둔산동에 여기 아파트 어마어마하게 많지. 여기서 낸 세금이 여기 한동에 있는 사람 하면 농촌에 아주 넓게 이렇게 퍼져 살아. 여기서. 야, 이 아파트 한동하고 농촌 이렇게 넓으면 엄청나게 넓은 데야. 여기다 도로 다 깔아야 돼. 여기는 말고 여기만 깔으면 돼. 그러면 여고 맨날 새 걸로 갈 것 같지 않아? 여기다가 깔 거면. 이게 차이가 나. 집약돼 있다는 거지. 노시는.
자, 수도권하고 대도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집약되고 인구도 늘고 경제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반절이 수도권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 자, 대전에서 어떤 집에 예를 들어서 50명이 앉아있어 식당이. 그럼 서울은 몇 명이 앉아있어야 돼? 어? 아니 10배야 인구가. 대전에 10배? 아니 20배야. 그럼 50 곱하기 20은? 1000명.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원이 대전에서 10명이 다니잖아. 그러면 서울 규모로 생각하면 20배, 200명 다니는 학원이야. 동네 학원이요. 200명 다니면 서울은. 이해됐어요?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작대서 수도권과 대도시의 인구 다 몰려와, 빨려와서 다른 데는 경기 침체하고 여기는 또 몰린 대로 문제가 집값도 오르고 문제고. 자, 공간 불평등, 소득 불평등. 이게 뭐라고? 공간 불평등이기 때문에 지역 배려 해주자는 거잖아. 그래서 행정수도 옮기고 뭐도 옮기고 이렇게 하는 거야. 분배하고. 지금은 뭐라고 했어? 우리나라는 거점 개발이 있어. 박정희 시대는 요 대도시를 집중적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거점을 두고 발전을 시켜서 먼저 발전시키자 이런 거였어. 지금은 균형 개발이잖아. 자, 그러니까 교육, 문화, 의료부터 모든 생활 자체가 불평등 되니까, 그러니까 지역마다 지역 갈등도 심해지고 도농 갈등도 심해지고 세대 갈등도 심해지고 이렇게 되잖아. 그 갈등을 봉합 안 하면 언젠간 터지는 거야. 그게 그 갈등을 해소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 나중에는. 자, 됐어요.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이 이렇게 긍정적인 면은 어쨌든 개인의 성취 경국에 왜? 능력대로 열심히 안 해서 불평등하면 이거 얻으려고 통치동기 북돋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경쟁이란 것은 불평등에서 경쟁이란 것은 근데 이 경쟁을 어느 정도 공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능력 발휘 기회도 빼앗고 어쨌든 집단과 갈등만 돼버리고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 실현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났어. 이렇게 부러졌고 그럼 이걸 도와주냐고. 잘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을 도와줘야지.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동의를 해야지. 내 돈 갖고 내가 버는 돈 갖고 얘 도와주자고 그러니까 그지? 이 동의를 얻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지. 그래서 사회복지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정상적 생활. 왜 가난한 사람은 정상적 생활을 내가 내 세금 갖고 내야 하냐고. 이 사람은 돈 못 버는데. 라고 하지 않도록 이 사회복지제도가 왜 필요한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당신이 돈을 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꾸 수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것도. 그 다음에 이렇게 받았을 때 본인이 자꾸 이렇게 발전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 또 교육을 해야 되고. 이게 설득 과정, 요 설득 과정. 이쪽으로 진입해야 된다는 이 과정. 이쪽은 좀 적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직. 왜? 나눠주는 것도 지금 갱신이 나눠주는 걸 어떻게 보면. 양극화를 줄이고, 최소 수혜층, 수혜 혜택 받는 층. 그치? 최소 생활을 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보장해서 먹고 살고,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이 전산동에서는 덜 느끼는데 시골 가면 장난이 아니다니까. 못 움직여. 그럼 불러주라고 해? 네? 전산동에서 아파트 살고 그러지만 거기에는 그냥 그 월세방으로 하나 사가지고 시골집에 단칸방에서 원고 없어. 그래가지고 일 다녀. 근데 일 다니면 상관없어. 시골에도 일이 있으니까. 근데 일 못 다니는 다쳤어 그러면. 굶어 죽어? 병원도 벌어. 그래서 사회복지에서 차 태워서 병원도 같은 거 다 데려다주고 쌀도 주고 그러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 중에서 봐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사회복지가 있어요. 자, 사회 서비스 보세요. 혜택 서비스 하는데 노인들 돌보고. 왜 집에 혼자 방치돼 있으면 어떡하려? 장애인도 지원하고 아픈 사람 간병도 하고 그 집도 좀 치워주고 하는 서비스도 하는 이런 혜택들을 제공해주는 게 사회 서비스예요. 돌봐주는 서비스 거의. 됐어요? 부조금 알아? 부조금? 어떤 사람 돌아가시면 부조금 있잖아. 부의금. 내가 돈을 내는 거잖아. 근데 이거 봐. 공공이니까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거야. 공공에서 세금으로 도와주는 거야. 부조에서. 그래서 국민 기초생활 생활보호 못하면 주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 기초연금 주는 거고, 의료급여도 주는 거고. 근데 이 보험은, 보험회사에 내가 돈을 내야 돼. 그러면 낸 만큼 모아야 되는 거야. 국민연금은 자기가 월급 받는 거에서 일정 만큼 내야 돼. 건강보험도 건강보험료 내야 돼. 고용보험도 내가 어디 회사 취직하면 보험금 내야 돼. 그래서 고용이 끝나고 실업이 되면 실업급여를 줘. 이해돼요? 고용하다가 다치면 고용보험에서 산재 처리도 하고. 건강보험은 돈을 내니까 다쳤을 때 내가 비용 반, 국가에서 반 이렇게 하는 거야. 보험이야. 국민연금도 내가 내고 나중에 지나서 낸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받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돈은 내가 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공공이, 여러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조금처럼, 여기 있습니다. 돈 주고 도와주는 거고. 이거는 뭐라고요? 내가 내야 나도 받는 거고. 안 낸 사람은 못 받아. 보험금은. 이것도 보험이고, 이거 말고 생명보험회사 아니면 이런 거에서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는 개인이 하는 건데, 보험회사. 개인 회사에다가 내가 가입하는 건데, 이거는 국가에서 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가기관이야. 거의. 됐어요? 자, 적극 우대조치. 사회적 약자가 다양한 측면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혜택을 적용해서 여성 할당제 고용하는데 남자만 해 거의. 그래서 강제로 할당하는 거야. 여성 채용, 승진, 공직 진출의 혜택 그런 거. 이게 남성 할당제 될 것 같아. 초등학교 교사들. 남자 선생님이 없어서. 나중에는 왜 이렇게 남자를 안 뽑냐고. 지원을 해야 뽑지. 이해됐어요? 장애인 일정 인원을 큰 회사, 기업이나 관공사는 일정 비율로 고용해야 된다고. 이것도 일정 고용. 됐죠? 지역과차,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 농촌 간의 불평등 해소하기,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면 한쪽으로 쏠리지. 한쪽으로 쏠려서 여기가 황폐화되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우받기를 못한다는 거지. 구체적 정책, 다양한 기능으로 지방 분산했다. 그래서 공공기장 지방으로 많이 이전했어요. 이전 기업 혜택도 제공하고, 공공기업. 많이, 세종시로 옮기고, 어디로 옮기고, 이렇게. 서울에 너무 많이 모여있었죠. 자립형 슈퍼츠, 지역 브랜드 만들고, 장소 마케팅, 광고, 관광 마케팅도 하기도 하고, 지역 브랜드 만들어서 그거 점점 발전하면 선정하면 이거 만들으라고 중앙에서 자금도 지원해주고 그러죠. 됐나요?